운전자 보험 세 번째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은 할 이야기가 이렇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좀 운전자 보험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영상 유튜브 시작할 때 고객님들은 호구가 안 됐으면 좋겠고, 보험 설계사분들은 당당하게 좀 알고 보험을 판매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꾸 내용이 길어져요. 근데 저번 2탄에서 뭐 제가 경찰 조사 단계를 몰라서 이야기를 더 안 한 건 아니고 좀 쉽게 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제가 24년 1월 24년 1월에 일반 중상해, 중상해도 1급 14급 요것도 가능하다, 쓸 수 있다, 다만 금액이 다르다, 2억에서 1천만 원, 14급 1천만 원 뭐 다르다, 그리고 500만 원으로 다른 회사도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요것도 경찰 조사 단계 얘기도 여기서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찰에 제 사건이 가는 거는 송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에 제 사건이 가는 거는 기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검찰로 이렇게 올려요, 사건을. 그래서 뭐 검사가 봤었을 때, 아, 이거는 그냥 기소거리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뭐 경찰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일반적인 뭐 사건 처리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뭐 하다 보면은 제가 더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받아서 그 형사합의금으로 피해자하고 잘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돼서 불송치가 된다거나 불기소가 됐었을 때, 이럴 때는 형사합의금을 이럴 때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이렇게 송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형사비금을 쓸 수가 있다. 요거까지 얘기를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24년 11월. 자, 이때 뭐가 생겼냐면요. 비용담보 중에 비탑승 중 사고라는 담보가 생겨서, 제가 1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하준이법, 제가 판매한 운전자 보험은 하준이법이 안 돼서 13,000원짜리 운전자 보험 해지하고 35,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고객님이 있으셨다,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이 하준이법이 바로 비탑승 사고예요. 그래서 왜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언덕에 세워놓은 차가 미끄러져서 하준이를 사망하게 했다. 근데 이거를 정말 비탑승 중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하준이법이라고 설명하고 판매할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준이법 너무 뭐 고객님들한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얘기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와, 대단하다,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비탑승 중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고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약관까지 캡처해 왔어요. 약관을 공부하는 설계사가 좋은 설계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그냥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약관에 정말 글씨가 작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 대신 약관을 공부해주고 약관을 읽는 설계사분들 너무 훌륭하시다는 얘기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권이사도 그런 설계사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운전 후 비탑승 중 사고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주정차를 했어요. 주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내가 하차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이거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에 그게 있어요. 문을 이렇게 확 열었는데 여기에서 오토바이가 오다가 이 문하고 부딪혀가지고 오토바이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다쳤대요. 뭐 뇌출혈도 오고 많이 다쳤대요. 이런 사고. 그리고 내가 주정차 한 직후, 이 직후는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뭐라고? 5분. 5분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에 있었을 때 이게 바로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내가 탑승 중 사고가 아니고 비탑승 중 사고, 여기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이런 사고를 났었을 때 내가
걸어가고 있었을 때 누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비탑승 중 사고는 차에 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걸어가고 있다가 차에 다쳤었을 때 그것도 비탑승증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우연찮이 어떤 데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정확한 비탑승증의 약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 소유, 사용, 관리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차는 그냥 세워놨었을 때 밤새 얘가 쫄쫄쫄쫄쫄쫄쫄 미끄러 난 거예요. 5분이 넘었겠죠? 요거는 내가 꼭 소유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차가 아니어도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차는 운전자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운전자 보험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고 자동차 보험은 차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운전자 보험도 들어놓고 그 자동차도 내 거였으면 여기서 얘기한 1, 2, 3번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5분이 넘었더라도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밤새 얘가 미끄러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뭐 새벽 기도하러 가는 뭐 그렇게 예를 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미끄러 나고 있다가 네, 5분이 훨씬 더 넘었는데 새벽 기도하러 가는 분을 새벽에 이렇게 안 좋게 사고가 난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비탑승증을 정리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해 못 하시는 설계사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비탑승증 판매할 거면 내가 하준이법 들먹이지 말고 정확하게 약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네 운전자 보험은 비탑승중 안 되니까 비탑승중 되는 걸로 가입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운전자 보험 얼마 전에 판매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건 지금 두 개예요. 2018년도에 이렇게 가입을 하셨어요. 보장성 보험에 예전에는 그냥 암보험, 뭐 뇌출혈 진단비 이런 거 보장성 보험 판매를 할 때 운전자 보험 보장도 운전자 보험 특약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많이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렇게 뭐 90세 만기 가지고 딴지 고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80세 만기면 더 좋겠죠? 뭐 80세 이상, 근데 제가 저 고객님들 중에 지금 고객님 중에 85세인데 아직 운전하고 계신 고객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살을 날이 계속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생애 주기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85세까지도 운전을 할지 90세까지도 운전을 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딴지 걸지 마십시오. 자, 80세로 해놨으면 솔직히 조금 더 좀 보험료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중요한 거는 15년만 내고 나면 90살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이런 보험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보장을 넣어드렸어요. 물론 이때는 경찰 조사 단계도 안 되죠. 경찰 조사 단계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스쿨존 여기 2천만 원, 뭐 스쿨존도 안 되죠. 뭐 중상해 중에 1급에서 14급도 안 되죠. 안 되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매마다 운전자 보험 이렇게 지금 잘 내고 있었던 거 지금까지 2025년이잖아요. 이분 요걸로 제가 추가를 해드렸는데 2025년 10월 지난달에 추가를 해드린 거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근 7년을 이렇게 잘 내시고 앞으로 8년 정도만 납입을 하시면 90살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이렇게 내놨는데, 이거 다 그냥 해지하고 다시 또 가입해, 이거보다는 그냥 꼭 필요한 거 위주로 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렸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안 됩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비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억 5천, 물론 새로 가입하면 형사합의금도 2억까지 가입을 할 수 있겠죠.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장단점이 있어요. 형사합의금 2억 못해요. 3천만 원에 1억 5천까지만 추가가 가능하니까요. 근데 2억까지 꼭 필요 없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근데 계속 보험만 갈아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억 5천까지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중대법규 위반 6주 미만 1천만 원 들어가 있고요. 급발진
변호사 선임 비용 500까지도 넣어드렸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 여기 500인데 3,000이니까 지금 5,000이니까 1,500만 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벌금 담보 여기 2천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추가 1,000만 원 할 수 있어요. 추가 1,000만 원 가능하고요. 비탑승 중 3천만 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 이게 얼마냐면 4,185원이에요. 아마 최저보험료라는 게 5,000원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최저보험료 넣어도 이걸로 이렇게 넣으면 어떠한 또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작년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생긴다고 했었어요. 자기부담금이 뭐예요? 다들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10%의 자기부담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억을 형사비고로 받으려면 내 돈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뭐 꼭 10%다 이거는 아니지만 지금 누수의 자기부담금도 5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예전에 누수의 자기부담금은 2만 원, 5천 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랬다가 2만 원으로 올랐다가 20만 원으로 올랐다가 지금 50만 원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생긴다라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자 보험은 지금은 갱신형이 아니에요. 갱신형이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20년 그냥 만기예요. 20년이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가입을 했는데 이런 거 없이 이거를 가입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뭐 40살이에요. 20년 뒤에 이제 6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한참 운전해야 될 때인데 이게 만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났는데 그때 운전자 보험을 다시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좋아진 게 아니고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막 생기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더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 거예요. 여기도 자기부담금이 물론 생길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는데 23년도 말이었나? 그때까지가 24년도였나? 갱신형이 있었어요. 갱신형은 뭐냐면 그냥 20년이 지나고 나면 20년 뒤에 갱신이 되는 거예요. 뭐대로? 요거 보장 그대로. 그러면 이거를 갖고 있는 40살인 고객님이신데 이거를 굳이 해지를 하고 다시 20년 만기인 거를 가입을 시켜야 되냐. 이거는 저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고객님을 위해서 조금만 생각을 하신다면 20년 갱신형 가지고 있는 고객님 나중에 그냥 이렇게 추가해드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고객님인데 이거 다 해지해. 너 큰일 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해지하고 무조건 다 다시 가입을 해. 그거보다는 예전에 잘 내고 있는 거, 어떤 거, 20년 갱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납입하고 90세 만기까지나 80세 만기까지 보장이 가능한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굳이 다 해지시키고 새로 가입시키지 마시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몰라요. 설계사분들이 본인이 지금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게 20년 만기라는 거 모르시거든요. 꼭 이 얘기 진짜 꼭 해드리고 싶어요. 20년 만기입니다. 20년 되면 끝나요. 그러면 지금 20살인 고객님이시면은 40세 되잖아요. 그때 나와 있는 운전자 보험이 좋든 나쁘든 그걸로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운전자 보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만 넣으면 좀 전에 보셨잖아요. 4천 얼마잖아요. 5천 원이면 가능하십니다. 제발 돈이 없어. 나 10,000원도 없어. 정말 커피 한 잔도 못 먹어. 그런 분들한테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운전자 보험 팔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진짜 사고 났었을 때 형사합의금 몇 천만 원 못 만들고 변호사 비용 몇 천만 원 못 만드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발 5,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이라도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까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였어요. 제발 돈 없으면 운전자 보험 돈 없으니까 가입 안 할래. 그거보다는 5,000원짜리라도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나중에 만들 영상인데 제가 13,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을 판매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세하게 나중에 자료까지 다 올려볼게요. 13,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인데 그분이 형사합의금 6천만 원, 벌금 2천만 원, 거기에 본인한테 후유장애 그리고 뭐 골절 진단비, 뭐 상해 입원 일당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1억을 넘게 가져가셨어요. 13,000원짜리 운전자 보험에서.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3,000원짜리 판매를 했다는 거는 그분이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형사비금 6천만 원 빚내서 내야 되거든요. 빚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분들은 제발 이렇게 해서 뭐라도 이렇게 비용 담보라도 꼭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설계사분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고객님들도 운전자 보험 비싸지 않다, 5천 원만 있어도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목이 아프게 영상을 찍은 권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